자, 마켓나우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네. 벌써. 이번 달은 뭐 여러 가지 부침이 많았죠. 월초에 생각을 해보면 이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논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 이런 것들로 시장이 좀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고 그 뒤에도 이벤트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잭슨 홀 미팅, 어제는 또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고 어제 우리 금리 결정도 했고 이 8월에 생각보다 이게 휴가 시즌이었지만 이슈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아직은 방향성을 탐색하는 그런 상황으로 펼쳐졌습니다. 8월에 또 그전에 많이 올라가기도 했고 그러면서 쉬는 기간을 좀 시장도 가졌는데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달 9월이 오기 때문에 이벤트들을 다 소화하고 오늘은 이제 9월부터 10월 뭐 연말까지 어떤 전략을 짜야 할지 숨 고르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최근에 그러니까 박스권 흐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도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로 빠르게 순환만 되고 있으니 네. 발빠른 대응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상법 관련해서 이제 정책 이슈 그리고 정말 기준금리 인하가 될 것인지 네. 그 두 가지 동력이 합쳐졌을 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을 관건으로 보시면서 전략을 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도 또 주안점을 두고 네. 살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8월 한 달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동성도 너무 심했고 시장에서 웃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 새로운 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도 저희가 여러 가지 내용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장 상황 좀 체크해 볼까요? 시장의 이 이슈들을 다 소화하고 오늘 8월 마지막 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김윤주 캐스터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10시 2분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지만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오름폭을 소폭은 줄였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시장 안에서 업종별, 종목별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반도체주들의 하락 출발이었지만 오늘 삼성전자가 그래도 현재 시간 상승으로 전환이 됐고요. 0.43%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0.19%가량 하락하면서 간밤에 엔비디아의 실적, 호실적으로 반영하면서 기술주들이 랠리를 펼친 것과는 다르게 우리 시장에서 이 반도체 투톱의 흐름이 그렇다 할 움직임은 아직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주 단에서의 흐름이 오늘 굉장히 좋은데요.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 단으로 전반적인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마스가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기자재 단으로 오늘 크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하나오션 1.64%가량 오르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2.78%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어제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 0.37%가량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중공업도 0.23%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형 조선주보다 기자재 단으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산주 단 안에서는 그렇다 할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44%가량 오르고 있고 한화 시스템은 0.39%가량 상승입니다. 한화 한국항공우주가 0.83%가량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 현대로템이 3.51%가량 오르면서 오늘 현대로템이 방산주 안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2차 전지주 단 안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1.92%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 SDI도 3%가량 빠지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1.38%가량 하락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0.79%가량 하락하고 있고 한국전력도 1.21%가량 하락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조선주 쪽으로 상승 탄력이 강하게 붙고 있고 나머지 업종에서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흐름이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은행주 단 안에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SK스퀘어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 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모멘텀 오늘도 이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 위주로 붙고 있고요. SK스퀘어가 1.6%가량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KB금융과 신한금융지주는 오늘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 신한금융지주가 1%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래도 기아는 1.14%가량 상승하는 긍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플랫폼주 단 안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일제히 1%대 하락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 글로비스가 7.93%가량 강하게 오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떤지 코스닥 시장도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안에서 알테오젠이 3% 넘게 시장 강하게 출발을 했고 지금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LNC바이오도 1%가량 상승입니다. 다만 이외 종목들, 제약바이오 단에서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은데요. 펩트론이 1.73%가량 하락하고 있고 삼천당제약도 0.61%가량 하락입니다. 셀트리온제약도 1.58%가량 하락하는 가운데 오늘 리가켄바이오사이언스, ABL바이오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ABL바이오가 2%대 낙폭을 가져가고 있다는 점 특징적이고 어제 상한가 터치했던 현대바이오 오늘 5%가량 하락하는 모습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도 장 출발 이후로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데 에코프로비엠이 3%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2%대 하락입니다. 엔캠도 3% 넘게 하락하면서 오늘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오늘 긍정적 흐름 일단 코스닥 시장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파크시스템스가 4%가량 급등하고 있고 HPSP도 6.9%가량 급등세입니다. 동진세민캠도 2.69%가량 오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단으로 반도체 툭톱보다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AI 거품론이 어느 정도 식으면서 이에 대한 영향을 오늘 국내 소부장단에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전반적으로 이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식으면서 쉬어가는 모습 보였었죠. 오늘 SM엔터테인먼트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YG엔터테인먼트가 그래도 0.59%가량 소폭이지만 상승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지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지수 상황도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코스피 시장 0.02%가량 지금 상승 출발한 후에 오름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됐고요. 3,195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 시작부터 계속해서 오름폭을 줄여가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일제히 지금 약보합권으로 전환이 된 상황이고요. 코스피가 3,200선을 현재 내려놨고 3,19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으로 지금 전환이 됐고요. 800포인트 내려놓으면서 797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은 어떤지 수급 상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는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매도폭을 키우게 되면서 지수를 지금 약보합으로 만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00억 원가량 강하게 오전장 들어서 팔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이 600억가량 현재 사들이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함께 수급 상황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도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속에 외국인이 양시장을 팔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간 투자자들은 어떤 업종과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을지 싱크풀을 통해서 더욱더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죠. 자, 시장의 분위기 싱크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시장을 움직이는 업종과 이슈, 종목들을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오늘 장 초반만 해도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좀 올라갔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강한 외국인들의 뭔가 추세가 이어지진 않고 있고 이러니까 코스피는 역시 여전히 3,200선 근방을 왔다 갔다 코스닥은 800선 근방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시장이 전부 다 약보합권으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싱크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는 조선주입니다. 무조건 조선주. 올라가는 것도 조선주, 많이 떨어졌을 때 주목받는 것도 조선주였죠. 오늘 보시는 것처럼 조선과 조선 기자재 업종이 함께 상승 탄력 많이 받고 있고 여기에 관심도 많이 쏟고 있습니다. 원의 크기가 크죠. 조선과 이제 미국과의 이야기, 마스카 이야기 너무 지겹도록 들으셨을 테니까 이 좋은 대형 조선사들도 좋다 이건데 그 아랫단에 있는 이제 온기가 퍼져나가야 되겠죠. 대형 조선사가 수주를 하고 MRO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아래에서 조선 기자재라든지 함께 사업을 하는 중소형 업체들도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이제는 밑단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온기가. 시장에 있어서는 좋은 시그널이죠. 좋은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일단은 조선주들은 분위기가 너무 좋은 상황이고요. 자, 이외에 LNG도 역시 관심을 가하게 되는 대목인데 조선과도 연결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가스전 개발
한국과 일본과 같이 할 것이다. 이러면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러면 관련주가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찾아보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SOFC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이번 주에 유난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이것도 역시 조선과 방산과 엮여져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을 하나오션, HD 현대 쪽에서 함께 원팀으로 가고 있는데 이 SOFC 수소 연료전지를 공급하는 범한 퓨얼셀이 부각을 받았고 범한 퓨얼셀이 하나오션과 그동안 계속 영업을 같이 해왔고 사업을 같이 해왔던 업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범한 퓨얼셀이 이제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이러다 보니까 퓨얼셀, 이 수소 관련된 종목들, 두산 퓨얼셀, S 퓨얼셀, 뭐 더 나아가면 미코 이런 종목들이 이번 주에 계속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 테마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은 어쨌든 긴 안목으로 봤을 땐 더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생각해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실지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도 뭐 반도체 HBM, 일단은 엔비디아의 실적, 일단 주가가 어제는 뭐 떨어졌지만 이 시장에서는 그래도 중국 쪽에 H20 매출 제외하고 나면은 엔비디아 실적 엄청난 건데 너무나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보니까 여전히 AI 수요는 견조하다. 앞으로 AI 사업에 대한 투자, 많은 큰 기업들이, 빅테크들이 투자 여전히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반도체 HBM 쪽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SK하이닉스는 쉬고 있지만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쉬는 것이고요. 삼성전자 어제 잠시 7만 원 선 이탈했다가 오늘은 다시 7만 원 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반도체 HBM, 이 대형주들은 조금 치여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소부장단, 조선도 조선 기자재 그 밑단으로 순환이 돌듯이 반도체도 그 밑단으로 소부장 업체들이 오늘은 시장에서 좀 좋은 흐름을 나타내다 보니까 일단은 반도체와 HBM 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외에도 뭐 증권사, 지주사가 오늘 이번 주에 조금씩 이제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 9월 초가 되면 정기국회가 열리는데 여기에서 3차 상법 개정 진행할 것이다. 민주당, 여당 쪽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더 센 상법 개정, 이제는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된 이런 법안들이 진짜 나오게 될지 시장에서 잠시 후에 마켓플러스에서 그런 이제 국회나 정치권 쪽에서 어떤 정책들을 마련해 줄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외에도 뭐 양자 컴퓨터나 이런 종목들은 미국에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리게티 컴퓨팅 이런 게 미국 시장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건 좀 살펴봐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양자 컴퓨팅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주목 많이 받으면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단순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는데 미국 시장에서는 양자 컴퓨터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참고를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오랜만에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고령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이 저출산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많은 걱정들이 있는데 그런데 뭐 최근에 수치들을 보니까 통계들을 보니까 최근에 1, 2년 사이에 출산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반등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뭐 주변에 결혼하는 분들 많으신지 아이를 낳는 분들 많으신지 한번 체감상으로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고 어쨌든 숫자상으로는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출산 관련된 대책 앞으로 더 많아지고 그렇다면은 이제 아이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시겠죠.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연관시키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더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선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마스가의 온기가 점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스가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에게 처음으로 조선 배를 만들어달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대형 조선사가 많이 갔어요.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 뭐 이 정도의 종목들이 주가가 잘 갔다면 이제는 그 온기가 밑단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사도 가지만 중소형 조선사의 주가도 잘 가고 그 다음 그 밑단으로
엔진을 만드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피팅 밸브 만드는 업체라든지 이 조선 배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그런 업체들도 이제는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양상이 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제 뭐 말씀드렸듯이 HD 현대 그룹에서 지금 조선과 방산을 함께 묶어서 조금 더 강력한 투자, 시너지를 내겠다. 그러면서 매출 10조 원까지 10년 동안 매출 목표를 높여잡은 이야기도 있었고요. 하나는 뭐 필리조선소에 추가 투자하겠다는 이야기 나왔죠.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군함, MRO 사업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LNG 관련된 가스 개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미국에서 만든 배를 활용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은 LNG 운반선도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만들 것이다. 이런 준비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미국 쪽에 어쨌든 하나는 미국에 올인 투자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삼성중공업도 비거마린과 MOU 체결했다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결국에는 삼성중공업도 MRO 사업에 함께 뛰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HD현대그룹이나 하나그룹이나 삼성중공업이나 배를 계속 이제 앞으로 만들어내거나 수리하거나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거기에 들어갈 엔진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갈 부품이라든지 피팅 밸브라든지 이 도크와 관련된 도크 건설과 관련된 또 업체들이란지 이런 걸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장에서 엔진자 붙은 종목들이 다 잘 가고 있습니다. HD 현대마린 엔진, 하나 엔진, STX 엔진 이런 엔진 붙어 있는 종목들이 다 잘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수혜가 이제 점점점 밑단으로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잘 판단을 해보시고 좋은 종목들, 조선 기자재 업종 아직 안 간 것들을 한번 잘 골라보셔서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찾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조선 기자재 업체들 한번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폭 시원하게 나고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 52주 신고가 간 종목도 다수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화전공이 대표적인데 현재 16%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는 기자재 그리고 조선 쪽 협력사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눈에 띄는 고객사는 이제 하나엔진과 HD 현대중공업이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갔고요. 자연스럽게 하나엔진 역시 오늘 52주 신고가 갔습니다. 현재 8% 넘는 상승세로 44,400원 선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으로 증명을 해낼 수 있을지 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7.5%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는 강자예요. 이 선박용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는 게 디젤 엔진과 방산 엔진 동시에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엔진이 뭐랄까 핵심 기자재인 대형 선박 쪽 엔진 담당한다면 이쪽은 또 차별화된 그런 흐름이 있다는 점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화전공, 하나엔진, STX 엔진 오늘 모두 장중에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습니다. KSP도 12%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5,560원 선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가만히 보니까 안정성, 특히 재무적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돋보이더라고요. 증권사의 분석이 있었고 태광은 마켓나우 2부에서도 자주 좀 언급드린 바가 있었는데 현재 3.85% 상승하면서 25,600원 선인데 조선용 선박, 배관 쪽 담당하고 있죠. 그런 기업입니다. 시가 대비 상승폭 높이면서 오후장까지 안전하게 상승 마감할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차 상법 개정으로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1차 상법 개정안이 주주 충실의 의무, 이사진의 주주 충실의 의무를 핵심으로 담았다면 2차 상법 개정안에서는 집중투표제 이야기 제가 앵커 브리핑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자, 이제 다음 달 9월이 되면 정기국회가 열립니다. 정기국회에서는 어떤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3차 상법 개정안, 그 내용은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지금 막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당 주도로, 민주당 주도로 이 상법 개정안 3차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이제는 자사주를 만약에 매입을 하면 그걸 의무적으로 소각해버려야 된다. 아니면은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회사들이 그것을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포함한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만 해도요.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이 5개 정도가 지금 발의돼 있답니다. 이것을 뭐 의논을 하고 서로 설득을 하면서 조정을 하면서 뭔가 법안을 하나 만들어내고 본회의에 통과시켜서 아마도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1차, 2차 상법 개정안 통과되는 거 보시면 이게 뭔가 의견만 모아지면 그다음에는 바로 통과되는 이런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견이 모아지는 과정, 조율의 과정이 조금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많은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주주들이 많은 분들이 이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것을 그냥 간과하고 뭔가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끌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8월 초부터 이 세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약간 실망감이 표출이 됐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주주분들이 강력하게 저희가 주장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이게 국회의 의견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이냐. 최대 주주, 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죠. 그 전에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뭐 증권사들 중에 신영증권, 부국증권, 뭐 이런 증권사들이 자사주를 뭐 30%, 40%나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만약에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나 아니면 통과되면 자사주를 소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셔야 되겠고요.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최대 주주가 지분을 또 낮게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많이 반영이 되면서 뭐 인포바인이나 뭐 신영증권 이야기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오늘 신영증권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또 주가가 잘 가고 있고요. 이러면서 이제 많은 상장사들이 이런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미리미리 좀 자사주를 처분해야 되겠다라고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LG, 주식회사 LG도 지주사도 자사주 소각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고요. 뭐 현대 글로비스도 자사주 소각하겠다 이런 이야기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숫자로만 봐도 지금 자사주 소각, 자사주 처분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해도요. 자사주를 처분하는 회사가 214건의 자사주 처분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뭐 작년과 재작년과 좀 비교를 해보면 2023년에 연간 1년을 봤을 때 자사주 처분 공시를 했던 게 109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아직 8월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200건이 넘었죠. 이미 2배를 넘어선 수치. 근데 연말까지도 계속 자사주 처분하겠다라는 회사들이 속속들이 나올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잘 저희가 대응을 해봐야 되겠고요. 뭐 자사주 소각하겠다라는 의견을 공시를 내면 시장에서는 호재니까 관련된 종목들 혹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자사주 처분하겠다라는 공시를 하는지도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뭐 증권사나 지주사나 이렇게 상법 개정과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뭐 엇갈리는데 개별 이슈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같은 경우에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이 이선호 CJ제일제당의 식품 성장 추진실장인데 6년 만에 지주사인 CJ로 복귀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미래 전략 실장을 맡아서 이제 CJ그룹의 미래 먹거리가 뭔지를 찾고 거기서 이제 돈을 벌고 사업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를 보면서 재계에서는 승계가 더 빨라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 추진으로 인해서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 재평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CJ를 선호주로 이렇게 고르는 흐름들도 나타났거든요.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한 1%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SK는 오늘 한 0.5%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좀 숨을 고른다 이 정도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오히려 SK 대비해서는 SK는 최근 그 고민은 좀 있더라고요. 여기가 이제 반도체 쪽을 먹여 살렸는데 SK 이노베이션 적자가 좀 장기화돼서 그런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앞으로 좀 중요하다. 실적 단에서는 이런 얘기 있고 오늘의 SK 대비해서는 중간 지주사인 SK 스퀘어가 조금 더 가죠. 한 0.7% 큰 폭은 아닙니다만 15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신영증권은 왜 뛰냐 봤더니 자사주 비중 꽤 높더라고요.
16%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좀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이 연결이 되고요. 현재는 어제 대비 한 4,300원 상승하면서 14만 6,700원 선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 지수가 좀 나눴는데 개별 이슈보다 좀 등락은 좀 엇갈리는 그런 데 나타납니다. 자, 다음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현대차그룹주들을 오늘 좀 봐야 되겠는데 현대차그룹주가 오늘 주가가 잘 갑니다.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현대오토에버, 현대차나 기아는 상승폭은 크진 않은데 어쨌든 현대차 그룹주들이 이번 주에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가 현대차 그룹주들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차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종목들이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주가가 너무 싸다라는 식의 리포트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현대차 기아가 좀 잘 갔잖아요. 그런데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는 주가가 지금 계속 잘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대표와 뭔가 소통이 있다. 그리고 인베스터 데이에서 현대모비스가 이 로보틱스를 활용해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로보틱스를 활용한 앞으로의 사업들을 좀 추진할 것이다. 협업을 할 것이다. 물론 현대모비스, 글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비스도 역시 로봇과 연관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됐고요. 사실 이 로봇 사업보다 로봇 사업도 로봇 사업인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상법 개정 아니면 자사주 의무 소각, 지배구조 개편 이런 식으로 계속 논리가 이 스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은 지금 지배구조 개편을 해야 되는 당면 과제, 최대의 과제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유일하게 순환 출자 고리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게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의선 회장이 이 지배구조 개편을 어떻게 순환 출자 고리를 어떻게 깨면서 정의선 회장이 전반적으로 현대차 그룹을 원활하게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아마도 지금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를 활용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대차나 현대글로비스, 현대모비스의 이 몸집을 불리는 작업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신사업이랑 앞으로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로봇을 엮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좀 나왔지만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추진되지는 않고 있지만 다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너믹스를 나스닥에 상장을 해야 그 상장으로 얻은 자금으로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지분을 사고할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고요. 그럼 보스턴 다이너믹스의 가치도 올리려면 당연히 현대모비스나 글로비스도 함께 엮이면서 가치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 이제 시동이 걸리는 걸까요? 그렇게 되면 현대차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또 이슈나 모멘텀을 받으면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한편에서는 또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국민연금이 현대글로비스를 단순 투자 레벨에서 일반 투자로 레벨을 상향시켰습니다. 지분도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지만 일반 투자가 되면 국민연금이 현대글로비스의 주주의 의견을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심상치 않다. 국민연금이 왜 현대글로비스의 투자 관련된 레벨을 높였을까?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차는 3거래일 만에 소폭 쉬어가자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가 일단 노사 갈등이 있잖아요. 근데 기본급 87,000원 제시했더니 노조 쪽에서 시끄럽다, 우리는 기대에 못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어제 대비 한 1,000원 정도 떨어지면서 21만 1,000원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현대모비스와 기아는 3거래 연속 상승하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데 현대모비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로보틱스 사업 좀 더 구체화되면서 확장 이런 부분을 기대하게 하죠. 4.6% 상승하면서 31만 6천원 선 보여주고 있고 기아 역시 0.4%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로템, 현대차 최대 주주이죠. 3% 오늘 상승하면서 19만 4천 원 정도 오르고 있고요. 정의서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현대글로비스가 오늘 가장 상승폭이 좀 두드러지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지는데 현대차 그룹 중에 어제 대비 한 12,000원 정도 상승하면서 18만 7,200원 선에서 위치했습니다. 오늘 현대차 제외하고는 상승불을 켜고 있는 현대차 그룹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들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오늘 투자 포인트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번 8월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이슈들을 소화했는데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어떻게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전일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장 초반에는 강하게 좀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장이 지날수록 외국인 매물 출회가 계속 이어지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좀 많이 줄면서 일단 외국인의 그 지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 여부가 지수의 방향성을 가르기 때문에 좀 더 외국인 매매 패턴에 좀 더 중심을 갖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오늘도 순환매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별 이슈별로 섹터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조선주가 상당 부분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지금 행정명령을 통해서 미국 선박이나 함정 등을 우리나라에 발주할 수 있게끔 지금 준비 중이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나오면서 국내 조선 관련된 종목들의 투자 심리가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요. 완성업체뿐만 아니라 여기에 기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들도 오늘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AI에 대한 투자가 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AI 관련된 종목들도 관련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반도체 업종도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좀 강한데요. 특히 이제 범한 퓨어셀이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군 해군 함정의 발주가 계속 해군 함정용 연료 전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해군 함정을 발주하거나 특히 캐나다의 잠수함 발주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얘기가 되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연료 전지를 공급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수는 아마 당분간 박스권 횡보 장세가 좀 이어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들이 대부분 발표가 됐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이슈는 아직까지 특별히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월말 월초에 나오는 경제 지표들이 계속 지금 꾸준하게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 지표에 따라서 개별적인 움직임이 좀 있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확인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말 잘 정리하고 이제 다음 달 저희가 정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의 특징주 선택에 대한 기준 저희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 중에서 파크 시스템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첨단 나노 계측 장비인 원자 현미경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 매출 75%를 차지할 만큼 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최근 반도체 미세화 공정이 확대가 되면서 원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반도체 웨이퍼의 거칠기 측정이나 자동 결합 분석 등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 EUV용 그런 제품군들의 출시가 이루어지면서 삼성전자나 TSMC와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의 협력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시장에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게 하이브리드 브리드 본딩용 장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특히 HBM4 D램으로 가면 하이브리드 본딩으로의 이제 기술 변경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파크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 본딩용 장비는 아니고 하이브리드 본딩을 했을 때 이거를 제대로 본딩이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검사 장비를 납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TSMC와는 관련된 작품을 이미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른 HBM D램을 제조하고 있는 제조업체들과도 현재 납품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향후에 이런 하이브리드 본딩용 이제 계측 장비가 이제 납품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 개선세는 좀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도 뭐 상당 부분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상반기 실적도 비교적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하반기에는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에서 본격적으로 건설이 진행이 되면서 관련된 장비들을 납품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의 여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파크 시스템들도 관련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근 연기금이 한 달 동안 3만 주를 순매수할 만큼 지금 연기금 순매수가 꾸준히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는 최근에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전 고점 수준인 30만 원까지 상승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 파켓 시스템주 오늘 한번 잘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케나우 브리핑으로 시장의 분위기는 알아봤고 이제 투자 전략, 이제 9월을 준비하는 전략을 좀 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어렵고 변동성이 있어도 제약바이오 쪽이 요즘 좀 괜찮잖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 이야기도 나눠보고 잠시 후에 또 3차 상법 개정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더 자세한 전략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이 급등하며 장중 신고가와 종가 기준 최고가를 모두 갈아치웠습니다. 국민연금이 보유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바꾸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주주 환원 강화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전일 5.62% 오른 159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164만 2천 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도 새로 썼습니다. 국민연금은 보유 지분을 9.58%로 늘리며 보유 목적을 변경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일반 투자는 적극적인 의결권과 주주 제한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이사, 감사, 선임, 해임 등은 불가능합니다. 증권가는 삼양식품 실적이 급증한 만큼 국민연금이 주주 환원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배당은 2022년 105억 원에서 작년 246억 원으로 늘었지만 당기순이익 증가폭에 비해 배당 성향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다만 올해 중간 배당으로 주당 2,200원을 결정하며 사상 첫 중간 결산 배당 2,000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미국 보안 전문 잡지 프렉에 실린 보고서가 보안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화이트 해커 2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 김숙희가 한국 정부 기관을 지속적으로 해킹해온 정황을 공개했고 중국 해커와 협력한 흔적까지 드러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해커들은 국방부, 외교부, 국군 방첩사령부, 대검찰청 등을 겨냥해 피싱 공격을 이어왔습니다. 방첩사 대상 공격은 지난 6월까지 이어졌고 외교부 이메일 사본 파일과 행정안전부의 온나라 시스템도 공격받았습니다. 해커들은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내부 매뉴얼, 해킹 도구는 물론 정부기관에서 탈취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감 자료까지 확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컨트롤타워는 사실상 비어 있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달 가까이 사이버안보 비서관 자리가 공석이었고 뒤늦게 임명이 이뤄졌지만 그 사이 핵심 시스템이 무방비 상태에 놓였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자, 마케나우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장은 결국에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으로 전환을 하면서 힘이 빠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게
움직이지 않고 외국인들 선물도 결국에 매도로 전환이 됐네요. 뭐 오늘은 큰 힘을 내지 않고 아마 8월 마지막 거래일을 끝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웃의 중국 쪽의 출발 상황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지금 약보합권 수준으로 출발했는데 어제 1% 넘게 강한 반등세를 나타냈다가 오늘은 쉬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 홍콩 항생지수는 어제 오히려 0.8% 좀 빠졌는데 오늘은 0.4% 가까이 상승으로 출발을 하면서 홍콩과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오늘 지금 0.4% 정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우리와 좀 비슷한 양상이고 대만 각권은 좋네요. 대만 각권 지수는 1% 넘게 강하게 반등하면서 출발을 한 아시아 시장의 분위기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투자 아이디어 얻어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이슈가 좀 붙으면 주가가 잘 가고 있거든요. 뭐 비만 치료제도 그렇고 오늘은 알테오젠이 잘 가고 있고 이 외에도 개별적인 이슈가 있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그나마 조금 수급이 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도 조금씩은 반영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장에 좀 이슈가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의 석지원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어쨌든 뭐 제약바이오 쪽의 분위기가 약간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 투자 시장 쪽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뭐 개별적인 이슈나 뭐 지금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은 뭐 많은 기업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볼까? 퀀텀매트릭스가 오늘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튀고 있던데. 네. 네.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네. 그 펀드에서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카브엑스라는 펀드인데요. 네. 아마 좀 생소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러게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감염병 대응 펀드입니다. 이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에 네. 생물의학 첨단 연구개발국이라고 바다라고 불리는 BARDA라고 불리는 이 부서가 기관이 중심이 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빌 게이츠 재단이랑 영국의 그 최대 의학 관련 펀드인 웰컴 트러스트 그리고 영국과 캐나다 정부까지 여기에 대규모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금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국내 바이오 기업 중에서 이 펀드로부터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퀀타매트릭스가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뭐 처음으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이 펀드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퀀타매트릭스가 받은 건데 그러니까 오늘 주가도 지금 13% 뛰고 어제도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20% 넘게 상승하다가 한 15% 상승을 했는데 이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되는 겁니까? 뭐 자금 정도가 200억 원 펀드 규모입니다. 네. 전체 그 자금 펀드는 이제 정확히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단 미국 자체에서 그 매년 10억 불 이상의 그 자금을 그 감염병 대응 관련한 치료제랑 백신 개발에 이제 쓰고 있고 그 펀드도 이 중 하나이고 이번에 퀀타매트릭스가 그 지원받는 그 과제 규모는 네네. 200억 원입니다. 200억? 네, 총 4년에 걸친 대형 과제고요. 그 하나로 따지면 195억 원인데 네. 이 전액을 받는 건 아닙니다. 연구 개발비를 이제 지원받는다고 하면 정부로부터 통상 뭐 정부 7, 뭐 기업 부담금 3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기업 부담금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1단계랑 2단계에 걸쳐서 총 195억 원 규모인데 네. 그 처음 1단계에서는 이 85억 원 정도 받는데 이 중에서 50%를 지원을 받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과를 보고 한 115억 원, 이 중에서 70%까지 지원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 계산해 봤을 때 한 100억 원 정도를 이제 정말로 이제 퀀타매트릭스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총 과제 규모는 200억 원입니다. 네. 어쨌든 한 뭐 70% 근방 70%에서 조금 넘는 수준은 미국에서 정부로 돈을 받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에서 충분히 세이브할 수 있고 뭐 연구 과제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러면은 뭐 받는 금액 전체 프로젝트는 한 200억 원 규모고 네. 실제로 수령할 건 한 100억 원 좀 넘을 것 네. 같은데 요걸 가지고 현타맥트릭스가 그럼 어떤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거예요? 네. 프로젝트. 신생아 폐혈증 진단 기술을 개발합니다. 네네. 신생아들이 그 폐혈증으로 사망하는 그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신생아들한테 빠른 시간 내에 맞는 항생제를 찾아주는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네네. 신생아들한테서 그 체열을 하는데 네. 1cc 한 20방울 정도의 아주 극소량의 네. 그 피를 뽑아서 여기서 50여 개가 넘는 균을 발견하라, 감지하라 이런 이제 과제를 받았거든요. 이게 사실상 좀 이렇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난제로 좀 꼽혀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퀀타 매트릭스는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 미국 정부 상대 PT에서 이제 각종 근거들을 댔고 이게 이제 한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퀀타 매트릭스가 된 거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퀀타 매트릭스는 폐혈증 요 관련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단하는 요 기술이 예, 항생제를 찾아주는 기술. 그렇죠. 진단에서 항생제를 찾아주는 요 기술을 성인을 대상으로는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이걸 신생아까지 이제 늘리겠다라는 네,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신생아 폐혈증 사망률이 어느 정도이길래 네. 그런 거예요? 그 전 세계 일단 폐혈증 자체만 놓고 보면 전 세계 사망 원인 20%를 차지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그 국제 학술지를 보면 네. 그 신생아 폐혈증 같은 경우 사망률은 선진국에서 11에서 19%,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25%에서 40%, 그리고 저개발국에서는 50%를 넘는 것으로 높네요.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이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건데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항생제를 투여하면은 생존 확률이 확실히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항생제 찾는 기술이 시급한 의료 과제였고 이제 마침 퀀타 매트릭스는 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쨌든 성인을 대상으로 한 이 폐혈증 진단하고 항생제를 찾아주는 기술은 있는데 잘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신생아 정말 어린 아기들한테도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를 많이 뽑지 않아도 그렇습니다. 20방울 정도만 있으면 그걸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을 이번에 프로젝트로 진행을 해서 연구 개발을 하는 거네요. 네. 자, 근데 어쨌든 그러면 너무 좋은 이슈입니다, 지금. 뭐 개발되는 거 이제 시간이 경과가 돼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미국에서 돈 받는 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뭔가 그렇습니다. 조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야 줄 것 같은데 이거 네, 선정되는 그렇습니다. 것도 쉽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좀 정부를 설득시켰냐라고 이제 물어봤었는데 일단 심사 과정만 1년 넘게 걸렸고요. 그 지난해 7월에 퀀타 매트릭스가 네. 그 세계 최고 과학 학술지인 네이처 거기 본지에 네이처지. 네, 네이처지에 그 논문을 하나 게재를 했는데 네. 이 논문 게재를 한 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이 논문에서 소개된 기술이 뭐냐면 그 혈액을 배양하고 균을 이제 검출하고 확실한 항생제까지 찾아주는 이 3단계 기술이 이제 크게 항생제 찾는 기술인데 네네. 이 3개를 하나로 합친 올인원 뭐 항생제 검사 솔루션 기술 아직 상용화되진 않았지만 네네네. 이것을 우리가 이제 3개로 합쳤을 경우에 정확도 95%에 기존 72시간 걸리던 항생제 찾는 시간을 13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다라는 네. 걸 하나도 안 임상적으로 걸리네요. 임상적으로 증명을 한 내용을 그 네이처에 게재를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도 이 네이처 본지에 게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고 네. 아무래도 세계 최대 학술지다 보니까 상위 5%들만 이 게재가 되는 네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높이 사서 그러면 이 기술이면 신생아 폐혈증 검사 솔루션도 개발 가능하겠다라고 이제 설득을 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개발에 성공을 하면 네. 신생아 대상 폐혈증 솔루션 그리고 성인 대상 폐혈증 솔루션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상용화가 될 수 있겠죠. 네. 결국에는 네이처지에 올렸던 걸 미국 정부도 보고 좋다라고 평가를 한 건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네이처지에 게재된 이 올인원 프로세스도 이것도 따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것도 네네. 상용화 시키겠다고 하는 거죠. 이거를 상용화 시키고 미국에서 요청한 신생아들을 대상으로 한 그 폐혈증 진단 그것도 같이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네, 궁극적으로 이제 가는 방향은 개발 방향은 네.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전체적으로 유라스트라는 그 올인원 검사 솔루션 안에 이 폐혈증 신생아 폐혈증 솔루션도 포함이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제 이것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 이제 유라스트라는 그 올인원 솔루션을 이제 상용화를 하는 게 회사의 최종 목표입니다. 3년 이내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좀 중요한 이유가 지금 아까 잠깐 언급드렸듯이 폐혈증을 확인하고 거기서 맞는 항생제를 찾는데 총 3단계에 나눠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 시장 규모가 총 25조 원 정도입니다. 각각 지금은 3개가 다 나눠져 있거든요. 따로. 네, 기계가 병원에 3대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그런데 이거를 하나의 기계로 이제 합치는 만들게 거구나. 되면 이제 25조 원 규모 시장에 한마디로 이제 독보적인 제품을 하나 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지금 사실 퀀타 매트릭스의 지금 실적이랑 자본금 보시면 네네. 영업 손실이 계속 이어지고 그렇네요.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이 발생해서 영업 흑자 전환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데 이제 이것을 유라스트라는 이제 상용화될 제품이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유라스트라는 걸 이 올인원 이 프로세스 솔루션을 만드는 게 목표인데 미국에서 어쨌든 좋은 평가를 해줘서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게 훨씬 더 개발하는데 수월하게 박차를 가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도움도 어느 정도 좀 있을 것이고 네. 예, 그런 걸 봤을 때 요 연구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로 네. 성공해서 상용화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앞으로의 실적의 흑자 전환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모멘텀이 되어줄 거니까 아무래도 어제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큰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퀀타 매트릭스는 지금도 오늘 뭐 상한가까지 거의 터치하다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16%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으니까 한번 퀀타 매트릭스의 앞으로의 주가 추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단은 뭐 당장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으실 것 같지만 앞으로의 추이는 계속 지금 지켜보겠습니다. 그 네네. 유료로 저희 바이오 플랫폼에서 유료 기사가 나가는데 아직 네네. 그 포털에는 노출이 안 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서 공개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퀀타 매트릭스는 지금 좋은 이슈로 주가가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하나 볼 게 헬릭 스미스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헬릭 스미스도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오늘은 또 헬릭 스미스는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 좋은 이슈는 있는데, 그죠? 차익 실현. 네, 차익 실현을 좀 한 달 동안 제가 차트 보고 깜짝 놀랐는데 8월 동안 지금 헬릭 스미스가 계속 올라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자, 헬릭 스미스는 또 왜 이렇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나요? 약 20년 전에 중국의 바이오 기업한테 기술 이전을 하나 했는데 20년 전에요? 네. 그 치료제가 이제 품목 허가가 임박했다가 받은 건 아니고 임박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네. 아, 이제 중증 하지 허혈증 치료제인데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이제 한마디로 다리에 피가 안 통해서 괴사가 되고 괴양이 일어나고 뭐 그런 치명적인 질환을 말합니다. 이제 지금 중국의 노스랜드 바이오텍이라는 기업이 임상 1, 2, 3상까지 다 마쳤고 품목 허가를 신청한 상태고 그런데 이제 지금 품목 허가 단계도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한 7개 기술을 평가를 한다고 해요. 근데 그 기술적인 부분 다 통과를 했고 지금 사실상 서류 이제 심사만 남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거의 뭐 구분응선까지는 넘은 거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네. 이제 헬릭 스미스가 엔젠시스라는 그 대표 파이프라인
으로 상용화한 게 지금까지는 없는데 네. 이제 처음으로 상용화된 제품이 탄생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헬릭스미스 이러니까 이번 달에 지금 주가가 이번 달 8월 초에 8월 1일에 3,000원대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 주가가 어제는 6,690원까지 올라갔고 오늘은 지금 한 5,900원, 6,000원 언저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근데 헬릭스미스 우리가 또 많은 분들, 제약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헬릭스미스가 굉장히 부침이 많았던 종목이긴 해요. 그렇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런 엔젠시스 이런 거 임상 실패하고 막 기대도 너무 컸지만 실패해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가슴 그렇죠. 아파하기도 했던 그런 시장 그런 종목이었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네. 1세대 대표 바이오 벤처였잖아요. 네. 헬릭스미스. 1996년도에 이제 설립이 됐고 국내 최초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겠다라고 해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대표 파이프라인이 엔젠시스거든요. 그쵸. 근데 이 엔젠시스가 미국에서 당뇨병성 신경병증이라는 그 적응증으로 임상 3상만 두 번이나 했는데 모두 유효성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실패를 그쵸. 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이제 중단이 됐고 이후에는 카나리아 바이오로 넘어갔다. 그다음에는 이제 바이오 솔루션 네. 넘어가고 이제 지금은 바이오 솔루션의 이제 밑에 있는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임상 실패 기업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떨치지 못하고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엔젠시스라는 그 같은 물질로 네. 최초 이제 품목 허가를 받으면 이게 의미가 상당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니까 엔진시스에 대한 이제는 뭔가 입증 효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근데 중국 쪽에 지금 아까 저도 물어봤지만 20년 전에 이걸 기술 이전했던 거라고 그렇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어쨌든 기술 이전을 하면은 뭔가 전부 다 수익을 다 받는 건 아니고 뭔가 그때 이전할 때 계약을 했겠죠. 맞습니다. 그런 네. 상황이고 어느 정도의 구조나 퍼센테이지로 헬릭스미스가 수익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04년에 기술 이전했는데 당시에 계약금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상업화 이후에 이제 매출 기반 로열티를 받는 조건인데 순 매출의 7%, 총 7%. 매출의 4% 중에서 더 높은 비율로 이제 입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증권사에서 네. 낸 리포트에 나온 전망치를 보면 2027년 엔젠시스 매출이 약 540억 원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 중에서 그러면은 이제 매출 로열티를 계산하면 헬릭스미스가 입금받을 금액은 한 20에서 40억 원 수준입니다. 매년. 네. 자, 그러면은 기술 이전을 받은 그 회사, 중국 회사도 좀 궁금해요. 저희가 네. 중국에 대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신뢰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그 말씀해 주신 노스랜드 바이오텍 이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그 노스랜드도 지금 중국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그래요? 회사도 이제 중견 그 이상으로 좀 네. 이제 대형 바이오텍에 속하는데요. 지금 증권사 중국의 현지 증권사들에서도 이제 모두 투자 의견을 매수로 제시를 하고 엔젠시스의 상업화, 가속화 전환점이라는 이제 그런 리포트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2027년 기준으로 노스랜드 매출이 한 72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161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됐는데 네. 이 중 엔젠시스가 기여할 매출은 540억 원 수준으로 사실상 이제 상당 부분 절반 훌쩍 넘는 수준으로 이 엔젠시스가 팔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스랜드는 중국에서 임상 1상부터 3상까지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고 헬릭스미스로부터는 이제 정말로 그 아주 기초 단계 후보 물질만 그 받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임상 3상에서 그 위약군 대비 궤양 완치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점을 입증을 했고 또 올해는 GMP 기준을 충족하는 대량 생산 공장 그 체계까지 네네. 이제 검사를 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약군 대비 궤양 완치율이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라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러니까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나온 바가 없어서 저도 이제 더 이상 이제 말씀 못 드리는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에 최초 상용화 가능할까요, 엔젠시스?
네, 이제 서류 심사만 남겨뒀다고 네. 했고, 그리고 중국의 바이오 기업이 자체적으로 임상을 혼자 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의 뭐 국가관리감독국에 네. 이제 승인을 제출했는데 공장 실사까지 다 통과된 거면 사실상 거의- 올해 안에는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네. 말이 나옵니다. 좋습니다. 예. 어쨌든 엔진시스 막 논란이 많았고 이슈도 많았지만 이번에는 좀 성공하기를 중국 시장이지만 성공하기를 좀 기대가 되고 그러면은 어째 승인되고 나면은 그게 진짜 파이가 어느 정도일까? 예, 그 시장의 파이가 중요하죠. 어느 정도일까는 중국 쪽이니까 이게 또 약간 가늠이 안 됩니다. 네, 네. 네. 시장 규모도 상당히 중요하죠. 이제 네. 정작 약을 상용화 시켰는데 팔리지 않는다면 그것 그렇죠? 또한 네. 엄청난 손해니까요. 그 중증 하지 허혈 환자가 중국 내에서 한 6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네. 중국의 이 하지 허혈 시장만 7,500억 원 수준이고요. 그래서 출시 후에서 5에서 10년 내에 이 노스랜드 바이오텍의 매출이 한 네. 2천억 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글로벌 시장은 좀 더 크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환자가 한 2,500만 명 정도 되고 네. 시장 규모가 올해 기준 7조 6천억 원에서 2032년에는 13조 8천억, 거의 14조 원까지 확대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글로벌 시장 말씀 마지막에 해주셨는데 예. 중국 말고 다른 쪽에 진출 계획이나 이런 건 없대요? 네, 확실히 있습니다. 있어요? 네, 왜냐하면 중국에서만 상용화 시키기는 좀 아깝다. 그쵸, 약간 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품목 허가가 되면 일단은 이제 엔젠시스를 이제 헬릭스미스가 기술 이전을 하겠다. 글로벌 회사에 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기술 이전이 안 된다면 임상 시험을 자체적으로 해서 상용화를 또 다른 나라에서 받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됐는데 지금 헬릭스미스가 구조 조정을 너무 심하게 해서 연구 인력이나 임상 인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해서 그 회사에서 임상을 좀 주도해서 이제 뭐 호주든 뭐 미국이든 네네. 유럽 이쪽에서 허가를 받는 방향이 제일 이제 지금 적합한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 모든 계획들은 이제 상업화가 돼야, 그러니까 품목 허가가 받아야 이루어지는 네,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예의주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중국 쪽에 어쨌든 확정되고 나면은 그때는 이제 뭔가 기회가 생길 수 있겠죠. 네. 요걸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아니 빅 파마들이랑 좀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체적으로는 힘드니까 조인트 벤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협력할 수 있는 회사들을 좀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중국 쪽에서 좋은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헬릭스미스가 일단은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나오는데 8.4% 정도 떨어지고 있는데 뭐 그 전에 저희가 생각했던 헬릭스미스 주가 생각하면 지금 너무나 가격이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중국 쪽에 요 관련해서 임상이 과연 승인되는지 요 이슈는 일단 단기적으로 좀 저희가 계속 모니터링하고 석재원 기자도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자, 오늘 좋은 인사이트 제약바이오 쪽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리토코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코스피 3200, 코스닥 800 딸깍곡의 진입, 마스가 플러스 카나다 플러스 다해처 모엿, 3연타 호재, 조선기자재 신고가 종목 속출입니다. 자, 저기 다해처 모엿은 HD 현대그룹의 합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랜덤 게임에서 끝말잇기식으로 구성한 겁니다. 마스가 카나다, 다해처 모엿, 지금 3연타 조선의 호재가 떨어졌죠. 자, 코스피는 3191.72, 코스닥은 797.25입니다. 자, 이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9수에 완전히 걸렸죠. 여기를 그걸 살짝만 넘으면 되는 거를 이걸 못 넘고 있습니다. 정말. 그쵸? 어린아이 반발짝 뛰는 것만큼만 가면 되는 건데, 자, 행보 구간이 엄청나게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7월 15일 정도부터 이 라인에서 지금 8월 달 다 끝났거든요. 한 달 반 동안 옆으로 지금 계속 기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자, 코스닥은 위아래 출렁임이 코스피보다 심한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얘도 지금 7월 달 중순 후반부터는 계속 거의 그냥 박스권이죠. 왔다 갔다. 박스권의 상단 하단이 코스피보다 조금 넓은 것뿐이죠. 자, 정말 지겨운데요. 이게 사실 이 지겨운 구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만약에 박스권이 상단 돌파됐을 때는 큰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고 기다려 볼만 하지만, 사실 이게 다른 나라 증시, 예를 들어 미국 증시는 지금 벌써 신고가를 향해서 가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그게 더 지겨운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이 지겨운 구간을 뚫으면 정말 큰 에너지가 나올 걸 알면서도, 그쵸? 옆에 사람은 먼저 가니까. 그 똑같잖아요. 줄을 두 줄이 있는데 내가 이 줄하고 저 줄하고 똑같아요. 그냥 숫자가 똑같단 말이에요. 난 기다리면 표를 끊을 걸 아는데 저쪽 줄이 먼저 줄어드니까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박스권이 하단으로 이탈될 시에는 반대의 경우가 나와버리거든요. 에너지가 폭발한다는 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할 때도 그만큼 폭발하지만 박스권 하단을 돌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횡보한 구간만큼 쏟아져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너지가 응축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중요한 거죠. 이제 에너지가 많이 쌓여 있는데 아래로 터지느냐 위로 터지느냐. 물론 지금 밑에서 상승을 급하게 한 다음에 행보를 했기 때문에 상승 후 행보는 상승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가 계속 신고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주식시장에 100%란 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박스권이 이탈될 시에는 이탈되는 대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상승 후 행보는 무조건 상승이다. 무조건이란 없어요. 물론 확률이 80% 넘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률에 대한 투자니까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확률의 게임을 할 수가 있지만 20%, 10%의 확률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상승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겨운 박스권도 기다려 볼 만한 거죠. 왜냐하면 그 이전의 상황이 상승이었기 때문에. 그 반대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 전에 하락을 했다고 행보를 하는 거면 이 구간은 행보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이 되는 게 에너지가 강해서 이 지금 하방 경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상승을 못하기 때문에 행보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하락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방 탈출을 기다리면 안 돼요. 물론 상승 쪽으로 탈출할 수도 있죠. 확률 게임입니다. 근데 확률적으로 아래로 확률이 높다는 거, 그 반대의 경우는 차트를 가끔 돌려보면 좋습니다. 지금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거꾸로 돌려보세요. 거꾸로 차트라고 하죠. 이 차트의 기능 다 있습니다. 거꾸로 돌려보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일 거예요. 자, 코스피 지금 3,200선 눈앞에 두고 있다는 모습이고요. 자, 수급이 안 받쳐줍니다. 저기서 수급이 받쳐줘야죠. 오늘 1,8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로는 다 박스권 상단 돌파는 무리일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수급상으로도 지금 돌려서 해볼 마음이 없습니다. 자, 8월 26일에 7,800억, 그 다음에 8월 27일에 1,800억, 1조가량 나간 다음에 220억으로 조금 주춤거리는 듯 하더니 다시 1,800억이 나와버리네요. 오늘도 2,000억 넘는 순매도가 기록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결국에 이번 주에는 순매도 완전 우위입니다. 그렇죠? 월요일 날만 1,500억 샀고요. 순매도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거의 1조가량의 순매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네요. 거래소의 수급이 아쉽습니다. 저 외국인의 수급이 안 받쳐주면 박스권 상단 돌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겠죠. 자, 코스닥 지금 300억 마이너스 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그래도 월요일, 화요일까지 좋았어요. 화요일까지도 1,500억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코스닥의 그 규모상 1,500억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규모고 월요일 날도 2,800억은 이 지금 그 전에 수치들을 보세요. 이런 자릿수가 없잖아요. 자릿수 자체가 이런 자릿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코스닥은 덩치가 작기 때문에 2,800억, 1,500억 합쳐가지고 한 4,500억, 4,000억 나온 거 이게 4,500원 나온 게 이게 엄청나게 큰 거죠. 거래소를 보세요. 거래소에서도 5천억이 나왔다면 엄청나게 큰 금액인데 코스닥은 이틀 동안 5천억 가량을 샀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수급이 어제 740억 오늘 300억이니까 1,000억 정도 나갔는데 8월 27일 날도 1,000억 해가지고 이거 다 합쳐도 그래도 매수 우위죠. 이번 주는 코스닥이 순매수 우위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 우위입니다. 자, 어쨌든 뭐 그 전체적인 흐름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다시피 거래소 상승 후 횡보, 코스닥 상승 후 횡보는 똑같고 횡보하는 구간에서 출렁임이 위아래 폭이 코스닥이 더 크다. 그거죠. 그리고 계속 명심해야 될 것은 확률 게임인데 상승 후 횡보는 상승의 확률이 높으니 미국 시장이 선교가를 간 이 마당에 좀 기다려 볼 만하다 이거죠. 자, 오늘 HD 현대중공업 3.38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지금 현실상 끝까지 갈 수 있는 게 삼성전자 우선주의 자리라고 했죠. 삼성전자 우선주랑 지금 한 끗 차까지 따라 붙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좀만 오르면 지금 다시 5위 자리를 차지합니다. 시총 5위 자리. 6위랑 5위랑 한 끗 차지만 시총 5위 안에 드는 것과 6위는 사실 큰 차이가 있죠. 자, 그다음 밑에 바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붙어 있죠. 지금 주식시장의 주인공은 누가 뭐라 해도 조방원이라고 했죠. 조방원이 중요합니다. HD 현대중공업, 조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 조방이 딱 있고요. 두산에너빌티가 원자력이죠. 조방원 순서대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KB금융을 못 제치고 10위 밖으로 지금 밀려나 있는데 어쨌든 10위 안팎에 있는 이 조방원 세 종목 이게 중요하죠. 자, 오늘 HD 현대중공업이 지금 5위 자리 삼성전자 우선주를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HD 한국조선해양이죠. 0.37 정도 오르고 있고. 자, 지금 최근에 흐름을 보시면 HD 한국조선해양이 어제 급등하기 전에는 HD 현대중공업하고 HD 현대미포조선 서로 합병을 하는 서로 거래 상대방끼리 갔었죠. 그 다음에는 HD 한국조선해양이 갔었고 그 중간에 한 번 삼성중공업이 홀로 갔었던 날이 있었죠. 그 아까 바로 비건마린이라는 회사랑 MOU가 체결됐던 그때입니다. 어쨌든 조선주가 돌아가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지금 시가총액 상위에서 눈에 띄는 것은 오랜만에 현대모비스가 가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가 10위 안에 있긴 있거든요. 8위, 9위.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조방원이 득세하면서 현대차, 기아, 네이버, 카카오가 자율적으로 순위를 결정하기보다는 그냥 조방원이 떨어지면은 오르고 조방원이 오르면 떨어지고 현대차, 기아, 네이버, 카카오는 예전만큼의 어떤 위상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현대모비스도 결국 마찬가지죠. 현대차 그룹 3인방,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크게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현대모비스가 오늘 모처럼 4.46% 가까이 움직이고 있어요. 자, 현대모비스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아시다시피 거의 매출이 현대차 기아에서 나오죠. 우리 현대차 기아 산 다음에 현대차 기아 이제 고치려고 공장 들어가면 전부 다 현대모비스 부품이죠. 싸구려를 하려면 그냥 그 싸구려 부품 하면 되는데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는 현대모비스 부품 씁니다. 다. 자, 현대모비스 그래서 현대차 기아의 실적에 그냥 연관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SDV 플랫폼이라고 해서 이제 이 자동차도 이제 서비스 플랫폼 이 지금 그 자동차로 바뀌죠. 체계가 현대모비스가 그래서 현대차와 경쟁 관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반도체랑 로보틱스에 도전을 한다.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한다. 뭐 이런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의 경쟁 관계가 된다는 것은 현대차 기아의 어떻게 보면 종속 관계죠. 그동안은 현대차 기아가 신차를 구매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낡기 시작하면 부품을 갈아 끼고 그런 거였는데 현대모비스가 주도적인 역할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대모비스가 최근에 자사주 소각을 대폭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 지난해 자사주 매입 소각 금액이 1,600억 원 수준인데요. 올해 자사주 매입 소각 지금 규모를 무려 6,100억 원으로 설정했답니다. 지금 자사주 소각 규모가 거의 5배 이상으로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또 하나의 주제가 증권의 그 주식시장의 주제가 그 자사주 매각 아닙니까? 어제 부국증권이라던가
이 그 지주 회사들도 마찬가지죠. 자사주 비중이 높은 회사들 순위로 오르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데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대로 소각을 하면 되니까. 현대모비스도 지금 소각 소식 이런 것도 지금 여기에 지금 플러스 알파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주가가 밑에서 계속 25만 원 밑에서 마치 잠수함처럼 수면 아래 잠겨 있다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2021년도 이후에 최초예요. 4년 만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현대모비스가 드디어 밑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연봉을 가끔은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진짜 장난 아니죠. 지금 언제부터죠? 2012년부터 2024년입니다. 12년 동안. 정말 현대모비스 12년 동안 이거 장기 지속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은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이거를? 12년 동안 눌렸어요, 12년 동안. 12년 동안 눌리다가 20년 선에서 지금 장대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 연봉 머릿속에 넣고 현대모비스 장기 투자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12년 만에 움직이기 때문에 12년 동안 할 필요가 없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이제 하면 되죠. 자,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 알테오젠 보겠습니다. 오늘 4%로 눈에 띄죠. 자, 알테오젠이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 소식이 있다고 했죠, 지금. 이전 상장 추진 소식이 있다고 했죠. 지금 알테오젠은 한 번은 증권사에서 외국계 증권사죠. 안 좋은 소식이 나왔었잖아요, 한 번. 그렇죠? 근데 이번에 외국계 증권사에서 좋은 얘기가 또 나왔어요.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은 알테오젠의 지금 CLSA에서 나왔죠. 알테오젠이 머크를 비롯하여 빅파마가 알트 비포 기술을 다 노린다. 바로 이거죠. 이 정맥주사는 이 주사를 정맥에다 꽂아야 되니까 간호사한테 꽂아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피하 주사 제형은 매뉴얼대로만 하면 집에서 베둘레헴에 꽂아도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편의성 때문에 그리고 이 지금 병원을 안 가니까 이 병원비가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서로 다 노리고 있죠. 이런 것을 굉장히 잘 저기에서 그 좋은 모습을 보여서 CLSA죠. CLSA에서 목표 주가 58만 원. 58만 원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지금 나왔습니다. 자, 상승률 상위 섹터 보겠습니다. 조선기자재, 조선 밥솥 피팅 있는데요. 밥솥의 캐리라는 종목이 조선기자재 종목이랑 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솥은 빼고요. 이거 밥솥이 잘 나가서 그런 게 아니에요. K밥솥이 뭐 김밥이 잘 팔려서 K밥솥이 잘 나간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조선기자재, 조선 피팅. 야, 오늘 전부 다 또 조선입니다. 조선이 휩쓸고 있어요, 지금. 자, 조선기자재 보겠습니다. 동방성기, 삼양영택, 삼양엠텍, 인하전공인데 제가 준비할 때는 인하전공이 1위였습니다. 인하전공을 보겠습니다. 인하전공 조선 기자재인데요. 인하전공 보면은 지금 인하전공도 지금 와 이거 뭡니까 주가?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선주가 폭발하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까지 낙수 효과가 떨어져서 인하전공 계속 1,000원대, 2,000원대 있었는데 지금 무려 6만 원 가까이 갔어요. 지금 어마어마하죠. 저런 종목을 잘 꼽았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시장 엔비디아 못지않은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었겠죠. 자, 인하전공은 H현대, 조선 합병, H현대 중공업하고 H현대미포, 조선하고 합병 소식에 이어서 여기에 지금 납품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하전공이 미국 구남시장 진출, 여기에 지금 같이 부품주로 진출할 수 있다. 이런 소식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HJ 중공업은 조선주로서 지방의 조선사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정말 2007년도 그 조선주 폭등했던 이후에 정말 나락을 갔다가 밑에서 이제 솟아올리기 시작합니다. 거래량 보세요. 2007년도에 상장된 이후에 가장 많은 20년 만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밑바닥 탈출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KSP입니다. KSP는 피팅 관련주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피팅 관련주는 무조건 조선주가 가면은 들어갑니다. 피팅, 관이음새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것도 밑에서 지금 탈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조선기자재가 전부 다 강한 모습이죠. 그렇죠? 조선기자재 최근에 또 이 지금 부산 강서구에 21억 1,600만 원 규모의 요 토지 건물을 양수하기로 했다. 분명히 이거 중정기 사업 확대 준비라고 했는데 여기에 또 이제 기자재 공장을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조선기자재들이 아주 지금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작들이 들어가고 있죠. 마스가가 있었고요. 삼성중공업이 비거마린이라는 미국 구남 회사랑 MOU를 체결했고요. 캐나다 구남 시장 최종 2인 후보까지 올라갔다는 소식이 있었고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미포의 합병 소식까지 있습니다. 자, 지금 장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장작은 많기 때문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그 장작에다가 인화물질만 터뜨려주면은 K조선이 더 폭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사파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조선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름이었던 조선, 그 동음 이의어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뭐 재미있게 프로그램을 구성하기도 하죠. 그래서 조선의 국모다, 조선의 주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거기에 빗대서 저도 한 줄 매도평을 준비했습니다. 조선의 주모여, 활활 타오르게 술 한 잔 팍 끼얹어쇼.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 앤 오프. 오늘은 탄소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탄소 스위치는 오프. 탄소, 우리가 매일 내뿜는 공기가 이제는 돈이 되고 경쟁력이 되고 생존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단순히 환경 문제로만 보였지만 이제는 기업의 실적을 흔들고 국가 경제의 순위를 바꾸고 있죠. 그렇다면 왜 탄소가 경제의 언어가 된 걸까요? 탄소 경제에 대한 실체를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탄소는 새로운 화폐. 탄소 배출권 들어보셨나요? 기업이 내뿜는 이산화탄소 1톤마다 가격표가 붙습니다. 줄이지 못하면 세금과 벌금, 줄이면 보상과 이익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미 전 세계 탄소 시장 규모는 1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가 이제 진짜 돈처럼 거래되는 겁니다. 기업이 살아남으려면 원가 매출뿐 아니라 탄소 효율성까지 계산해야 하는 시대가 온 거죠. 두 번째, 국가 경쟁력의 변수. 국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유는 탄소 국경세를 도입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철강, 시멘트, 배터리를 유럽에 수출하려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까지 계산해 세금을 내야 하죠. 미국은 IRA법으로 전기차, 배터리 같은 친환경 산업을 밀어주고 중국은 태양광과 전기차로 세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앞으로는 탄소를 적게 쓰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됩니다. 탄소를 줄이는 기술이 곧 국가의 패권을 결정합니다. 세 번째, 개인의 삶 속으로 스며든 탄소 경제. 탄소는 이미 우리 지갑 속에 들어왔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에너지 요금 인상, ESG 투자 펀드, 심지어 우리가 마시는 커피값에도 탄소 발자국이 포함됩니다. 기후 위기는 이제 환경 문제가 아니라 생활비, 자산, 일자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탄소 스위치는 오프. 그러나 언젠가는 켜져야 할 불빛. 그건 우리가 함께 지켜낼 미래입니다. 8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엔비디아 실적 등의 이슈를 모두 소화했지만 오늘도 일단 박스권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는 국내 증시인데요. 장 초반에는 상승하면서 3,210선까지 회복했던 유가증권 시장 지수가 외인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오면서 지수가 함께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 지수 상황 바로 열어보시죠. 일단 코스피가 0.13%가량 하락 중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 후에 하락 전환이 됐고요. 오늘 양지수 일제히 하락하면서 현재 시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1.13%가량 하락하면서 3,19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16%가량 밀리면서 797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3,200선 현재 시간 내려놨고 코스닥도 800선 내려놓으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상황은 어떨까요? 투자자들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일단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셉니다.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외국인이 매도폭을 늘려가고 있고요. 1,700억가량 현재 시간 팔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만이 사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 매도에서 순매수로 포지션 변경을 했고요. 현재 시간 300억가량 사고 있고 개인이 1,200억가량 담아내고 있다는 점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90억가량 순매도 가져가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 포지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200억가량 순매수로 현재 전환된 이후에 매수폭을 늘려가고 있고요. 개인도 2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 1380원대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386원 선 지금 지나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오늘 주목해볼 만한 투자 뉴스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FDA가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신약 임상 기준을 완화한다라는 소식에 관련 신약 임상을 진행 중인 D&D 파마텍 주가가 오늘 크게 올랐습니다. FDA는 현지 시간 27일 대사 이상 지방 간염 신약 임상에서 비침습적 기준을 수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침습적 방식인 기존 조직 검사는 통증과 출혈 위험에 환자의 중도 탄력률이 높았다라는 점, 작은 조직만 떼어냈을 때 결과의 왜곡성 등이 단점으로 꼽혀왔습니다. 이번에 허용된 비침습적 조직 검사는 환자의 부담을 줄여 임상 환자의 탈락률을 줄일 수 있고요. 시험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약의 개발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D&D 파마텍은 미국에서 지방간염 신약 DD01의 임상 2상을 진행 중이고 한미약품과 올릭스 등도 관련 신약을 개발 중이기에 이번 임상 기준 완화로 임상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긍정적 평가 나오고 있는데요. 주가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D&D 파마텍이 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15만 3,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올릭스 주가도 오늘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는데 3.78%가량 오르면서 6만 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주가는 오늘 약보합권입니다. 0.16%가량 하락하면서 30만 3,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로보티즈가 어제 장 마감 이후 1,000억 원 규모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습니다. 시설 자금과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해 유증을 추진하고 증자 대상은 기존 주주고 또 주식 한 주당 0.1주가량을 신규 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발행 가액은 오는 11월 4일 확정되고 신주는 12월 1일에 상장됩니다. 이 소식에 오늘 주가가 3% 넘게 하락하기도 했는데 증권가에서는 시설 확장은 필수적이라며 긍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주가 희석에 대한 우려는 불가피하지만 충격은 단기에 그칠 예정이라면서 휴머노이드 부품 공급망 핵심 기업으로 재평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고요. 키움증권도 이번 유증은 우즈베키스탄 증설을 위한 것이고 액추에이터 양산 레벨 확대에 따른 생산 능력 확대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함께 밝혔습니다. 오늘 로보티즈 주가 현재 시간 기준으로 2.78%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9만 9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도 이 내림폭을 조금은 줄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닉 오토메이션이 오늘 13%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봇주들 안에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가운데 코닉 오토메이션이 가장 크게 오르고 있고요. 14%가량 오르면서 2,2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 로봇주들 주가 함께 체크해 보시죠. 클로봇이 2.91%가량 오르고 있고요. 19,245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현지 시간 28일 9월 금리 인하에 이어 향후 3개월에서 6개월간의 추가 인하를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월러 이사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9월 FO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면서 노동시장이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FOMC가 악화를 기다렸다가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달에 통상적인 폭보다 큰 인하는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0.5%포인트 B컷에 대한 가능성은 일축했는데요. 다만 오는 8월 고용보고서에서 경제 악화 신호가 뚜렷하고 인플레이션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밤 미국의 7월 PCE 물가지수가 공개됩니다. 연준이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고 9월 FOMC 전 마지막 물가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몰리고 있는데요. 미증시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기대감 그리고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반도체 관련주도 일제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도체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0.43%가량 소폭이지만 올라주고 있습니다. 69,95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 주가는 오늘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0.37%가량 하락하면서 26만 7,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8월 한 달간의 이슈를 소화하고 이제 시장은 9월 남아있는 이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9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그리고 오늘 나올 PCE 지표를 잘 살펴봐야겠는데요. 여기에 국내적으로는 정기국회 상법 개정안 처리 이슈까지 살펴봐야겠죠. 8월에 이어 9월도 굵직한 이슈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9월 대응 방안에 대해 저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이제 월말 월초 오늘이 8월의 마지막 거래일이라니 이제 9월 전략을 촘촘히 세워봐야 될 텐데 9월 전략을 이분과 함께 해보시죠.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뉴스에서도 일단 말씀드렸는데 9월 시작됐을 때 이제 오늘 밤에 PCE 미국 물가 지표 나오고 그 다음 주 고용 보고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결정인데 9월 시작부터 이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게 가장 민감하게 반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조금 미리 좀 나왔었던 부분들도 있죠. 우리가 이제 그 잭슨홀 미팅 거기서부터 이제 본격화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비컷에 대한 그러니까 50bp 보통 이제 금리는 25bp씩 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준에 있던 금리가 5%에 있던 2%에 있던 25bp씩 변화를 한다라는 점을 먼저 저희 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비율은 좀 달라지죠. 하지만 이제 25bp를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가 이제 50bp라고 한다면 이제 그 두 번의 것을 한 번에 하기 때문에 이제 비컷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사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비컷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 많이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왜 비컷에 대한 기대감이냐라면 시장에서는 금리를 좀 빠르게 내렸으면 좋겠다. 또 트럼프 대통령도 금리를 빠르게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투자 여력이 늘어나는 부분들이라서 증시에는 보통 호재로 작용한다라는 것들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25bp 금리 인하 비컷보다는 정상적인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90% 이상이 9월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이제 금통위가 열렸었죠. 금통위가 먼저 우리나라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현재 지금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2%포인트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아무리 미국이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우리가 먼저 금리 인하는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통위는 10월 달에 할 것이다. 지금 이재 기자가 말씀하신 뭐 PC 지표라든지 뭐 우리가 이제 고용 보고서라든지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베이지북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미국의 연준 의원들이 원론적으로 그걸 보고 결정을 하긴 하겠지만 지금 분위기는 뭐 이런 디테일보다는 전반적으로 한 차례 정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 물론 이제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면 그다음 이제 시선은 그다음으로 넘어갈 것 같아요. 올해 한 차례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러한 수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9월 달에 금리 인하 이후에 최대로 미국이 할 수 있는 것은 2번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총 3번, 올해 총 3번이 가능한 상태인데 그것을 또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한 차례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는 추가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이제 채권 시장은 아직까지 여기에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미국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한국도 10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시장의 포커스를 금리 인하에 둬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일정 부분 반영됐다고 봐야죠. 그러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금통위에서 밝혀진 하반기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갈 것인가 여기에 저는 더 초점을 좀 다음 주부터 봐야 되는 거 아니겠나. 지금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봤습니다. 0.9% 성장한다라고 봤으니까 그러면 뭐 저성장 계속 지속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산수가 나옵니다. 어떤 산수냐면 올해 상반기 때 경제 성장률이 0. 얼마 나왔냐면 6이 나왔습니다. 0.6이 나오고 하반기 때 0.9가 나오려면 몇 프로가 더 나와야 되죠? 1% 넘게 성장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재명 정부가 현재 지금 소비국
쿠폰을 이제 한 차례 발행했고 소비 쿠폰 한 차례 발행할 때마다 0.1%포인트씩 경기가 성장한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더 남았죠. 물론 그 두 차례 이제 찬스 카드를 썼으니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1% 넘게 하반기 때 경제 성장한다라면 상반기 대비해서 대략 한 2배 정도 경제 성장한다라는 거죠. 상반기 때 우리가 이제 조방, 원, 전 뭐 이런 부분들만 현재 주식시장이 움직였었는데 하반기 때 상반기보다 2배 가까이 경기가 성장한다라면 보다 많은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상반기 이후에 좀 답답해하고 있는 주식시장이 하반기 때는 보다 좀 다양한 종목군들이 움직이면서 좀 활로를 되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거기에 금리 인하 카드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무르익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테크 기업들 상승세 괜찮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 월가 투자 전략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대형 기술주들의 전망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간밤에 뉴욕 시장 오늘 새벽에 마감된 거 보니까 엔비디아 어딘가 그렇죠. 모르게 매출 성장이 굉장히 괜찮은데 찝찝한 가이던스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시장은 AI 수요가 견조하네라는 그렇죠. 걸 들고 상승해서 마감하니까 시장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S&P 500 지수 중에 가장 비중이 큰 엔비디아 부분에서 이제 좀 잡아주다 보니까 6,500 처음으로 또 넘는 흐름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AI 캐펙스 사이클 이거 어떻게 파악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전 여전히 성장성에 있다. 아니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씩 성장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성장률이 좀 꺾였다라는 시각,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들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가 워낙 고성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비유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 종종 드리는 건데 제 몸무게가 80kg에서 100kg까지 찔 때는 고속으로 쪘지만 100kg 넘어가면 20kg씩 찔 수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뭐 5kg, 3kg씩 찌는 건데 그래도 여전히 살을 찌고 있는 거죠. 데이터 센터도 AI 성장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해 50%씩 성장하는데 매번 50%씩 성장한다 하면 전체적인 캐파가 작아지다 보니까 상승률이 작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막대하게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뭐 거품론이라든지 다소 조금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는다.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오히려 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이럴 때가 매수 기회가 아니겠나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좀 이제 저는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시간에서 빠지다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재차 반등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 올해 상반기 때 미국에서는 AI 관련주들의 퍼포먼스가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지 이게 지금 뭐 거품론에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 저는 조금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의 이제 시선으로 놓고 본다라면 여전히 저는 오늘은 이제 반도체에 있어서 조금 이제 소부장단에 있는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는데요.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면 저는 모아가는 전략은 현재로서는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이닉스가 25만 원을 안 깨죠. 장중에 24만 5천 원 저점을 찍은 이후에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26만 원대 움직이는 건데 자, 삼성전자 우리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불과 얼마 전에 삼성전자가 5만 원을 살짝 깬 적이 있어요. 종가상으로 49,500원으로 기억하는데 그 뒤로 삼성전자가 바로 얼마까지 올라왔느냐? 7만 전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극심하게 한번 5만 원 깨고 나서 올라왔는데 저는 하이닉스도 25만 원 한번 깨고 난 상태에서 지금 그 가격대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AI 모멘텀이 지금 꺾이느냐. 자, AI 지금 안 쓰는 기업들이 있나요? 우리 주위에 지금 AI를 안 하는 그러한 환경이 벌어지고 있나요? 저는 이미 뒤처진 거죠. 그래서. 이미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엔비디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뭐죠?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에 들어가는 두뇌 이런 것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AI가 아직까지 성장 산업이다라고 보면 저는 여전히 관련주들은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현재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몇몇 그 소부장 기업들이 저점에서 물론 이제 소부장은 고점에서 움직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들도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하이닉스가 고점을 안 찍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열려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앞서서 뉴스에서도 네. 로보티즈가 1,000억 원의 유상증자 요거를 이제 공고하면서 뭐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로봇 같은 경우에도 성장 산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초입 단계고 돈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성장 산업일수록 사실 이제 기준금리 인하돼야지 자금 조달 이런 부분도 그렇죠. 조금 더 예. 예, 숨통이 트일 것 같고 빚진 거 같은 경우에도 좀 여력이 좀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피지컬 AI 3대 강국에 들자 이러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산업 현장 곳곳에 앞서도 뉴스 전해드릴 때 네. 영상 보니까 로봇이 이제 활동하는 거 뭐 여러 보니까 가지 뭐 협동 로봇, 산업 로봇 많이 들어가 있죠. 예. 이제 뭐라고 단순한 노동은 대부분 이제 로봇이 대체하겠다라는 생각 들고 이번 주 특히나 이제 노란봉투법 그런 네. 부분 때문에 통과된 이후에 또 로봇주가 들썩이는 흐름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게 이제 반도체 등 낙수 효과 어디까지 퍼질까 이런 걸 참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 정리하는 김에 그 로봇 이야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로봇주 같은 경우 이번 주 아무래도 노란봉투법 네. 관련해서 가장 큰 주가 상승으로선 수혜를 본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잘 정리해 주신 바에 따라서 지금 이제 로봇주들이 그런 퍼포먼스를 지금 이제 강하게 보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 후반으로 오면서 조금 탄력이 좀 둔화되고 있죠. 수요일 네.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다시 이제 조선주들이라든지 일부 종목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로봇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화는 뭐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로봇주들이 시세를 냈다가 수요일부터 제 기억으로는 좀 꺾이는 듯한 느낌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좀 그런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피지컬 AI 로봇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것은 앞서 이제 우리가 쇼츠에서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만 결국 그 유상증자 자금을 가지고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할 때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하고 현실사에서 괴리가 좀 발생하는 구간이 아니겠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로봇에 대한 저는 전망은 뭐 어느 누구도 로봇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없겠죠. 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협동 로봇 이런 시장까지도 시장이 커지겠습니다만 긴 호흡이 좀 필요할 수 있을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야 될 과제가 상당히 많죠. 우리가 이제 뭐 받아들이는 심정서부터 보험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 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그 다양한 현안들이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저는 로봇주들을 투자할 때 많은 금액을 투자하시기보다는 좀 비중을 좀 낮춘 상태. 그래야 오래 들고 갈 수 있거든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 산업이 전망이 좋을 때는 그 산업이 다가올 때까지 시간이 걸릴 때 금액을 많이 갖고 가시면 현실적으로 들고 가기 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막 옆에서 주위에서 다른 업종, 다른 종목들이 중구난방으로 튀어오를 때 내가 비중 많이 실었던 게 안 움직이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한 20% 이하로 축소시킨 이후에 뭐 저는 한 10% 정도가 적정 수준이다라고 보는데 로봇주들 대장주다라면 우리가 이제 뭐 오늘 로보티즈가 이제 튀어나오긴 했습니다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게 좀 들고 갈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떻죠? 올라갈 때 따라가기보다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략까지 들어봤고 오늘 지금 한 11시 41분 되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도 강한 섹터 탑은 조선기자재, 피팅 그리고 조선입니다. 네. 이게 잡아지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으로 뭐 합병 이슈도 있고 몸집을 그렇습니다. 키우고 네. 있는 와중이거든요. 근데 마스가와 뭐 해양 방산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믿을 섹터는 요거다라는 느낌은 좀 강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우리가
원전하고 좀 다르게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미국의 마스카 프로젝트라는 것도 우리 김동관 부회장께서 미국의 또 그 용어 자체를 제안했다라고 좀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 같은 경우 우리가 특히 미국에다가 짓고 싶어서 지었다라기보다는 미국에 있어서 보조금과 정치적인 역학, 칩스법 이런 부분을 지었죠. 근데 지금 미국에 있어서 조선업은 무주공산이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어요. 빈집에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고 특히 우리 기술 개발력. 자,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전 세계 조선 강국이 3개가 있습니다. 일본, 한국, 중국인데요. 중국은 당연히 탈락되겠죠. 일본은 우리보다 뭐 2~3배 정도 건조비용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대표적인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제 해양 수출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필요하다. 특히 이제 이번 주 나온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존슨법을 또 통과시켜야 되고 또 이제 군함을 외국에서 이제 건조하기 위해서는 또 무슨 톨레포스법인가 존슨 톨레스법인가요? 뭐 하여튼 뭐 이 법을 또 하나 개정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공화당 의원들이 약간 좀 부정적이라고 하네요. 군함을 좀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근데 이번 주에 나온 뉴스가 미국 백악관에서 행정명령으로 이걸 우회시켜주겠다라는 또 얘기를 했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선 방산이 동시에 성장할 수 있다. 특히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해요. 하나오션이 조선주예요, 방산주예요. 둘 다 하죠. 둘 다 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방산은 우리가 LG 넥슨 같은 그런 방산이 아니라 지금 이제 군함 건조라든지 이런 모멘텀으로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시장 이런 얘기 나옵니다. 박스권 탈출은요, 앞서서 말씀드린 네. 대로 기준금리가 확실시될 때,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인하가 된다는 시그널을 얻을 때, 플러스 정책 관련주의 흐름들,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성을 우리가 확인할 때 이 부분인데 이제 상법 개정 다음 주도 이런 뭐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이제는 이제 4사주 또 잘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런 부분 때문에 시장이 움직였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제 상법 개정이 1차, 2차 끝났고 이제 3차 상법 개정이 이제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서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뭐 보험주들 올라가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몇몇 종목들이 수혜를 좀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3차에서 일단 한번 1차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그렇게 된다라면 근데 이건 시장이 좀 알려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오늘은 뭐 지주회사라든지 자사주 소각을 많이 할 수 있는 금융사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투자자분들은 이제 상법 개정보다 더 이제 궁금한 건 세법 개정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라는 거죠. 지금 이제 구인철 부총리께서도 좀 시장에 혼란을 주어서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한 게 그게 이제 PBR, PER 논란이 아니라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논란 이것으로서 이제 시장을 또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는 상법 개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센 놈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 세법 개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이제 빨리 조기 종결돼야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 일단 그거는 두 가지 역할이 있다라고 봐요. 오버행 이슈를 사라지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과연 이재명 정부가 지수 5천을 보내겠다라는 의지가 국무위원들과 공유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 부분이 확인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여전히 지금 여당에서는 50억을 주장하고 있는데 10억을 한다라면 정부에서는 조금 물 건너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의지를 확인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이 차제 꼭 50억으로 확정돼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9월 문턱인데요. 정책 관련주는 주도주로 물색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마지막으로 그 질문을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9월 전략 굉장히 큰 틀에서 다 정리해 주셨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요. 차영주 IS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분석해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의 흐름을 켜는 스위치 온앤 오프. 오늘은 연금 스위치를 켜보겠습니다. 지금 연금 스위치는 오프.
연금 곧 고갈된다. 뉴스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건 단순히 돈이 바닥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대와 세대를 잇는 약속이 흔들린다는 뜻이죠. 젊은 세대는 줄고 노인은 늘어나고 나는 열심히 내는데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 그 불안을 키우는 요소들을 3가지 핵심 포인트로 짚어봅니다. 첫 번째, 세대 계약의 균열. 국민연금은 현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윗세대를 부양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평균 수명은 더 길어졌죠. 부담하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늘어나면서 세대 간 계약은 유지되기 어려워졌습니다. 두 번째, 불확실한 국가 보장. 연금은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건강보험도 이미 적자로 돌아섰죠. 국가가 평생 책임져 줄 거라는 믿음은 깨졌고 이제 더는 든든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본은 이미 연금 지급액을 줄였고 독일, 미국도 세금과 보험료 인상을 검토 중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지국가 모델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세 번째, 커지는 개인 책임. 은퇴 후 30년. 이제 그 시간을 버틸 방법은 개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사적연금, 투자, 재취업. 국민연금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이 말하는 3층 보장체계인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결국 나 자신이 노후 스위치를 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금 스위치는 오프. 단순한 회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불안은 개인이 짊어질 몫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자,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시장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고요. 네. 8월이 뭐 워낙 저희가 힘들고 예.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9월에는 다음 주부터는 조금 더 개선된 시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월요일 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